공부하는 개미의 주식 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요즘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이게 단기적인 테마로 끝날 것 같진 않아서 항상 눈에 불을 켜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잠깐 다른 업종 종목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2차 전지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탄소 나노 튜브 제조 전문 기업 JO입니다. 탄소 나노 튜브? 이게 무엇인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2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좀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회사 공식 IR 자료와 다트 사업 보고서를 근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2차 전지 시장이 앞으로 전도 유망하고 에코프로, LNF, 엔솔 등등 핫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정확히 그 2차 전지라는 놈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사실 공부해봐야지 하면서 좀 귀찮기도 하고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제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전지, 다른 말로는 리튬이온 배터리라고도 합니다. 리튬이 가장 중요한 원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배터리의 모습을 단면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좌측에는 양극이, 우측에는 음극이 있고요. 그 중간을 가르는 분리막이 있어요.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1차 전지와는 달리 2차 전지는 충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재사용이 가능하죠.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 전지를 이루는 4대 핵심 요소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액, 분리막입니다. 여기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을 하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을 합니다. 자, 좌측에 있는 양극재. 오늘 드릴 말씀과도 관련이 있어서 양극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극재 같은 경우는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로 구성이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이는 활물질이란 놈이 바로 리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리튬에 산소를 더해서 리튬 산화물이 활물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리튬 산화물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죠. 그래서 요즘 여러 2차 전지 기업들이 리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다량의 리튬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도전제라는 놈은 전도성을 높이는 물질이에요. 목적 자체가 전도성을 높여서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고 발열을 감소시키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키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 도전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릴 제이오라는 회사의 주력 비즈니스이기도 하고요. 다른 부분까지 조금 더 설명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음극재는 요즘 정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극재가 배터리 수명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음극재 활물질 소재로 이용되는 것은 흑연이고요. 저희가 연필심으로도 알고 있죠. 이 활물질이 양극재에서 나온 리튬 이온들을 흡수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흑연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흑연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규칙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가 결합된 하나의 층이 여러 겹이 쌓여 있는 구조죠. 그래서 충전을 할 때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해당 흑연층 사이사이로 들어가게 되면서 저장이 되어가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고 있으면 좋을 배경 지식은 앞으로는 실리콘이 흑연의 뒤를 이을 음극재 활물질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흑연에 비해 10배가 높고요. 충전 속도도 훨씬 빠르다고 하네요. 다만 리튬 이온이 구조 사이로 들어왔을 때 흑연은 원래 부피의 10% 정도만 팽창하는 반면에 실리콘은 400% 정도 팽창이 된다고 해서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 실리콘의 팽창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반적인 2차 전지의 구조는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내용이 길어질까봐 말씀드리지 못한 전해액, 분리막 부분은 궁금하시다면 직접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이오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도전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제가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해를 하셨죠? 자, 지금까지 대부분 도전제는 카본 블랙이라는 물질을 사용해 왔습니다. 탄소가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연결되어 생긴 구조를 나타내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카본 블랙 도전제가 점점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큰 흐름이고 핵심입니다. 제이오에서 발표한 공식 IR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는 20% 미만 정도가 탄소 나노튜브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가속화돼서 2030년에는 탄소 나노튜브로 100% 대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카본 블랙하고 탄소 나노튜브를 섞어서 쓰기도 한데요. 자, 이것은 물론 예측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딱 예측대로 맞아떨어질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는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자, 대체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납득될 만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카본 블랙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점 입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전하의 전도성을 높이려면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탄소 나노튜브는 선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적은 양을 가지고도 더 뛰어난 전하 전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둘째는 탄소 나노튜브가 카본 블랙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더 적은 양으로도 동일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서 도전제가 2차 전지에서 차지하는 이 물리적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낀 공간만큼을 양극재 또는 음극재 활물질로 더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탄소 나노튜브가 카본 블랙에 비해서 전기 저항이 더 낮습니다. 여기 보면 2.4옴, 네, 여기가 카본 블랙이고요. 1.632 CNT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1.632 2.4보다 더 전기 저항이 낮은 것이니까요. 이렇게 저항이 줄어들면 배터리의 표면 온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배터리 효율이 저하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것이죠. 자, 넷째, 일정한 전류로 급속 충전을 했을 때 충전 효율이 매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1C라고 나와 있는 건 1시간 동안 충전을 했을 때고요. 2C는 30분, 3C는 20분, 5C는 12분 충전했을 때를 말합니다. 1시간을 이 C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눠보면 그 충전 시간이 계산이 되는데요. 계속 지금 CNT와 카본 블랙이 5C부터는 특히 더 차이가 확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분 동안 급속 충전을 했을 때 손실 전력이 무려 카본 블랙 같은 경우는 27%나 됩니다. 이렇게 손실되는 전력은 다 열로 간다고 해요. 급속 충전 시 온전히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의 온도만 상승해 버린다는 것이죠. 전기차 시대에 점점 급속 충전이 중요해질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니까 이 카본 블랙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수명이 더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카본 블랙 대비 더 적은 양을 사용을 하고도 여기 보면 1%, 3% 사용량이 훨씬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온에서 이 수명은 그래프가 지금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45도 고온은 또 차이가 나는데 고온에서는 수명이 월등히 이 보이는 CNT가 앞서게 됩니다. 갈수록 차이가 나죠. 자, 탄소 나노튜브는 350 사이클을 돌고도 96%의 충전 용량을 유지하는 반면에 카본 블랙 같은 경우는 80%로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점점 배터리를 못 쓰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2차 전지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고 거기서 도전제란 무엇이고 또 그 도전제가 왜 카본 블랙에서 탄소 나노튜브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대체 이 제이오라는 회사가 뭐냐? 바로 이 탄소 나노튜브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회사라는 겁니다. 양극재에 들어가는 탄소 나노튜브뿐만 아니라 음극재에 들어가는 탄소 나노튜브까지 만들어요. 양극재 쪽에는 좀 경쟁사가 많습니다. 제노튜브 10B라는 제품으로 현재 시장에 진출을 해 있고요.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음극 도전제로 쓰이는 제노튜브 6A입니다. 이 음극 도전제로 쓰이는 제노튜브 6A는 TWCNT라고도 불려요. Thin Walled, 네, TW는 그거에서 약자인데요. 즉 얇은 벽 또는 소수벽 나노튜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직경이 6 나노미터 이하고 벽의 개수가 3개에서 4개 정도로 돼서 그렇게 불려요. 이 제노튜브 6A는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 개발에 성공을 한 제품으로서 SK이노베이션은 전략적 투자자로 150억 원을 투자할 정도로 업계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말씀드렸던 저직경 탄소 나노튜브 TWCNT
제노튜브 6A죠. 이것은 업계 최초로 14년의 양산 체제를 구축을 했고요. 18년부터 2차 전지 제조사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현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조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나노튜브의 벽의 개수가 줄어들수록 더 얇고 무게가 덜 나가지만 전기적 그리고 열적 특성이 MWCNT,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건 생산 단가가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이오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 나오는데 제이오라는 회사가 원래 플랜트 사업을 주로 영위해 오던 회사였어요. 화공 플랜트, 2차 전지 소재 플랜트, 친환경 플랜트 등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화학, 화공, 기계, 전기, 전자 등 플랜트 설계를 메인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현재 탄소 나노튜브를 만드는 생산 설비조차도 직접 개발하고 제작함으로써 타 경쟁사 대비 원가를 30%더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비용까지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듯 하나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장 후 보호 예수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해당 물량들이 매도로 풀려서 주가가 급락하는 리스크는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도체 약진에 잠시 가려져 있던 2차 전지 섹터가 어제 또 수급이 참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주도하는 몇 가지 섹터들로 순환매가 자꾸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하반기 섹터가 될 것이라는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2차 전지에서도 저력 있는 회사들을 잘 주목해 보시면 분산 투자하심에 있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간단하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